거기에 그런 그 이제 소득 분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개념 좀 위험하대. 그래서 우리 그 소득 분배 자체가 우리가 좀 불평등하죠. 그래서 그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세 가지가 일단 크게 보이는데, 하나는 로렌츠 곡선. 그 여기 있다는 진위 개수. 하고 이제 5분이랑 10분이 이것만 좀 개념 좀 익히고 공식을 좀 외워야 돼요.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랄까요? 그런 거예요. 로렌츠 곡선은 그림이죠, 그죠? 밑에 보시면은 우리 처음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그림 보는 방식만 익히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자, Y축은 이게 인구 누적입니다. 인구 누적. 이거는 소득 누적이야. 소득 누적. 누적. 그죠? 인구 누적 소득 누적입니다. 이게 또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런 거야. 자, A, B, C, D, E 이렇게 5사람이 있어요. 5사람이. 각각 소득이 100이랄까? 100, 각각 100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극단적으로 그는 소득 보면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구성원이 5사람인데 소득이 똑같아. 우리 완전히 평등한 상태죠. 이거를 여기 이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소득 누적이야.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그래서 내가 지금 완전히 내가 지금 맛이 갔구나. 인구 누적입니다. 인구 누적이야. 그 누적이라는 개념 알죠? 쌓아간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첫 번째 칸에는 A라는 사람과 그의 소득. 이거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소득. 누적이니까 누적이니까 이래 되겠죠? 누적이니까 A, B, C, D겠지, 그치? 누적이니까 A부터 B 계속 누적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칸, 두 번째 이런 말입니다. 소득 누적이니까 100 더하기, 그죠? 100 더하기 100은 200, 그지? 100 더하기 또 100 플러스 또 100 플러스니까 300. 그래서 이제 400, 500 되겠죠, 그죠? 그런 말입니다. 누적이다, 누적. 그러면은 첫 번째는 A라는 사람과 그의 소득. 두 번째 칸에는 뭐야? A라는 사람과 또 B라는 사람. 이거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A, B, C, D, 그지? 이것도 A, B, C, D 이래가지,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칸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그죠? 네 번째는 이렇게, 다섯 번째는 이렇게. 이는 막대 그래프가 생긴다는 얘기지. 이거 이제 중심을 딱 잡으면은 이걸 쭉 연결한다는 얘기를 연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빨간 선 저기는 로렌츠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로렌츠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 점을 지나는 대각선으로 나타나면은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런 상태.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평등한 소득 분배가 완전 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럴 수도 있겠지. 빵 혼자 500이야, 그죠? 극단적으로 불균등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려볼까? 이거는 A라는 사람 소득인데 0이다, 그죠? 빵. 이거 볼륨이 없다는 이야기야. 여기도 A, B 있는데 볼륨이 없어, 빵.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여기는 A, B, C, D까지는 볼륨이 하나도 없어. 근데 E 혼자 500이야, 그죠? 이래. 그래서 이거 쭉 연결하면 이거죠, 이런 게 되죠. 그래서 로렌츠 곡선이 이것도 로렌츠 곡선이니까 이렇게 이거는 완전히 불평등한 사회.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평등한 사회도 사실은 이론 없고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불평하는 사회도 없죠. 현실적으로는. 보통은 이 정도, 뭐 일반적으로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있는 게, 흰선 같은 게, 요게 현실적이죠. 현실적인 어떤 그런, 그런 그 상태입니다.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죠. 그럼 1번의 경우가 있고, 근데 2번의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1번과 2번 중에서는 어느 게 어떤 나라는 1번 같은 모습을 보이고 어떤 나라는 2번 같은 모습을 보여. 오른쪽 선이 현실적인 선이. 이건 이렇게 이제 비교해보죠. 그럼 상대적으로 1번, 2번 중에서 어떤 나라가 상대적으로 분배 상태가 그나마 봐줄 만하냐? 1번.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우리가 이게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이게 대각선에 가깝게 있을수록 하고 분배 상태가 평등해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멀면 이렇게 파란 선에 가까워질수록 분배 상태가 지금 안 좋아지니까 그런 뭐 이야기 하죠. 우리 시험은 여기 나왔죠. 이거. 요게 뭔데? 요게 뭔데요? 이건 뭐예요? AB가 가지고 있는 소득 점유율이 이게 얼마라고? 100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걸 퍼센트로 바꾸면은 뭐 20%, 40%, 60%, 80%, 101% 바꿔볼까요? 이것 인구도 20%, 40%, 60%, 80%, 100. 인구 비율입니다. 20%. 요 말은 요 면적은 뭔가니까 인구의 40%가 소득의 20%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A라는 거죠. 전체의 인구의 40%가 전체 소득의 20%밖에 없다. 그는 A쯤이 그런 걸 의미한다는 얘기야. 이게 요는 이제 못 사는 사람들 그죠? 하위가 그러면 저 상태는 뭔가니? 요 상태는 뭔가니까 하위 40%가 소득의 20%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은 상위 60%를 얼마 가지고 있다고? 전체 소득의 80%를 가지고 있다. 이 요점이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점이에요. 우리 시험에 이걸 물어봤죠, 그죠? 자, 그러면 진위계수는 뭔가니까 진위계수는 요거 자체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론의 쪽에서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비교를 참 잘 해주지만은 딱 수치로 풀어지게 뭔가 말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수치화 시킨 게 우리 진위계수는 뭐냐? 진위계수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요게 진위계수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게 요 삼각형 면적, 이 전체 삼각형 면적에서 요 반달 모양이 찾아가는 비율이 진위계수야. 그럼 여러분 여기 알파가 만약에 제로가 되면 어떡할까? 알파가 제로면 얘가 제로면 알파가 제로란 말은 뭡니까? 이 면적이 없다는 얘기다, 그죠? 이 면적이 없단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 빨간 선 자체를 의미한다, 그죠? 왜냐면 이게 여기 자꾸 줄어들면 그러면 이렇게 알파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파가 제로가 되면은 전체 진위계수 값이 제로가 됩니다. 진위계수 값이 제로가 될 때 어떤 상태라고? 빨간 선이 아니에요, 빨간 선.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균등한 사이야. 반면에 베타가 제로가 될 수 있겠죠. 베타가 제로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게 이 선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자꾸 벌어져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얘기지. 베타가 제로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라고? 이거는 베타가 여기 제로라는 말은 전체가 알파분의 알파는 1로 오겠죠. 그래서 진위계수 값이 1이 나오면 어떤 상태라고? 최악이야, 최악. 그래서 그 진위계수 값은 0과 1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그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분배 상태는 좋아지는 것이고 1에 가까울수록 분배 상태는 안 좋아지는 경우예요. 그거 다 그 정도 기억해보세요. 조금 잘 노는 주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고득점 한다 그러면 암기 좀 해야 돼. 이해를 하고 암기하시야 돼. 그 다음에 이제 5분이 10분입니다. 5분이 10분이는 공식입니다. 공식. 자, 그래서 거기에 넘겨보시면은 그게 공식 넣어줘. 5분의 비율, 10분의 비율 넣어줘. 5분의 비율은 뭐라고? 공식 암기하세요. 하위 20% 분의 상위 20%. 그럼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하위 20%의 소득과 상위 20%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이 값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게 1보다 클까 작을까 어떨까?
일반적으로 하위 20%의 소득의 크기랑 상위 20%의 소득의 크기를 비교해봐. 일반적으로 이 수치가 1보다 클까 작을까? 당연히 크겠지, 그지? 우리나라는 아마 있잖아. 이거 재면은 비율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하위 20% 소득과 상위 20% 소득을 재면은 비율이 얼마 정도 나올까?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올 거야. 왜냐면은 하위 20% 소득은 근데 100원이라 그러면은 상위 20% 소득은 한 100만 원 정도 될 거야. 자, 그럼 이게 여러분, 이게 1보다 작진 않겠죠? 이게 1보다 적진 않겠지? 이게 1보다 적단 말은 어떤 말이야, 이게? 이게 1보다 적단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위가 20% 소득이 100원인데 상위 20% 소득이 80밖에 안 된다. 이거는 개념 자체가 안 맞는 말이다, 그죠? 아니, 왜 상위 20% 원래 더 버니까 상위다, 그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 자, 그럼 이게 1이 나와요. 1. 이게 1이 만약 이게 1이 놓았다 싶시다. 놓으면 이게 저 값을 계산했더니 1이 나왔다. 그럼 어떤 사이일까요? 하위 20%의 소득과 상위 20%의 소득이 똑같다. 어떤 사이일까? 완벽하게 균등한 사이다, 그지? 하위 20% 소득은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그래서 1보다 크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이게 제로가 되면 어떡해? 제로가 되게 하위 20%는 소득이 한 푼도 없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죠? 그럼 전제가 이게 분모가 저러니까 전제가 무한되게 되겠지. 무한되게 됐단 말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극단적인 불균등 사이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밑에 10분위 분배됐대요. 분모가 최상위 20%분의 최하위 20% 40%입니다. 가장 잘 사는 사람 최상위 20%와 하위 40% 이러면 칸이 비율이 두 배다, 그지? 이게 만약에 이게 2가 넘으면 어떨까, 이게? 이게 2가 넘었다, 그지? 이거 1하고 같은 느낌이다, 그죠? 이거 20대 20에 1인다면 20대 40에 2가 넘어다, 그지? 어떤 사이라고 이게? 완전히 균등한 사이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 하위 20% 사이에서 빵이 될 수 있겠지? 그럼 이게 좀 빵이 되겠죠? 이거 어떤 사이입니까? 완전히 불균등한 사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저때 이렇게 한번 정리했죠. 처음 하신 분들은 메모가 안 돼 있을 거니까 메모하세요. 이렇게. 또 우리 돼 있는 사람은 확인하시고요. 완전히 균등한 상태. 완전히 불균등한 사이 밑에. 진위 개수 5분위, 10분위 이렇게. 가지고 0, 1, 2 이렇게. 1 여기 요거죠. 무한대 빵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안 돼. 진이 그죠? 0, 1 0, 1, 2 요거는 무한대는 요 5자랑 무한대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무한대야. 0, 1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는 숫자가 좀 적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여기 얘들은 숫자가 적을수록 분배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고 10은 숫자가 크니까 그죠? 이거는 숫자가 클수록 분배 상태가 좋아. 이렇게 느낌을 직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실제 여러분들은 뭐 5분위 배율을 계산하라 그런 문제 절대 안 줄 것이고요. 그 어떤 수치를 주고 분석하라는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 5분이랑 진위계수랑 5분위는 숫자가 작을수록 분배상태는 좋아지는 것이고 10분위는 숫자가 크니까 숫자가 클수록 분배상태가 좋아진다. 이렇게만 직관적으로 보세요. 자, 됐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거기 뒤에 개념하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림을 잘 한번 보세요, 그거.
자, 우리 천천히 같이 하나씩 일단 내가 같이 한번 천천히 팁을 한번 주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까? 일단 이 그림 보시면은 요게 요 선이 갑국의 진위 개수고 진위란다. 렌즈 곡선이고 이거는 얼구의 렌즈 곡선이야. 어느 나라가 상대적으로 분배 상태가 상대적으로 괜찮을까? 갑국이 왜 그나마 대각선에 가까우니까 그죠? 그러면은 두 나라 중 어느 나라의 진위 개수가 작을까요? 갑이. 진위 개수는 작은 게 적거든. 어느 나라의 5분위 개수가 5분위 배율이 적을까요? 갑국이. 어느 나라의 10분위 배율이 클까요? 갑국이. 그는 말이죠. 자, 그래서 1번에 진위 개수 값은 갑국이 얼굴보다 작다. 맞아. 왜? 진위 개수랑 5분위는 작을수록 그 분배상도 좋으니까. 2번에 10분위 분배율은 누가 더 크다고? 갑국이. 그다음에 3번은 일단 스킵하고요. 4번에 누진세제와 복지정책을 강조하면은 여러분 누진세제, 복지제도는 소득 분배 상태를 좀 더 개선시키는 그런 제도이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진위계수값은 작아질 것이다. 왜? 진위계수가 작다는 말 자체가 뭐 이게? 분배 상태가 개선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5번입니다. 얼국의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이 높아지면 여러분 상위 20%는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이죠. 그지? 그 사람들의 소득 점유율이 더 높아진다는 말은 뭡니까?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다. 그러면은 왼쪽 곡선이 대각선 쪽으로 움직일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왼쪽 곡선은 그 인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위쪽이 아니고 오히려 이게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아래로 이렇게 빠진다. 그래서 그래 빠진다. 그렇지? 됐습니다. 오엑산 가볼까요? 거기에 5번 실업률은 뭐분의 뭐?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주죠. 6번 실망동제가 생길 때 실업률은 오히려 감소하더라. 8번 진위계수는 0과 1 사이에서 움직여.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개선되고 1에 가까울수록 악화된다. 볼까요? 그래서 9번 5분위는 작으니까 작을수록 10분은 수지가 크니까 클수록. 자, 물가 인플레이션 들어가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아까 전에 실업률, 취업률, 고용률 그거 진짜 열심히 외워야 돼. 다음 주까지 절대 외워와야 돼요. 딱 저기 써가지고 못 외운 사람은 강의실에 입장 불가할 거야. 진짜야. 자, 물가입니다. 물가. 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이게 막 총공급이 있고 총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막 움직이. 근데 총수가 증가해서 증가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총수가 증가하면은 GDP가 증가한다, 그죠? GDP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GDP가 1000인데 이게 1500으로 커졌다, 그지? GDP가 막 증가합니다. 증가하면서 어떻게 된다고? 고용률 자체는 고용률은 증가하면서 한편은 실업률은 감사하게 지금 우리 고용률, 실업률 다 공부했죠. 지금 남은 거 하나 요거는 굉장히 총수요가 팽창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좋은 현상이다, 그죠? 그런데 항상 모든 사물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요거는 밝은 측면, 어두운 측면 뭐라고? 얘가 어두운 측면이야. 물가가 뛰는 것, 어두운 측면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 물가와 뛰는 것,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물가 지수라는 물가는 어떤 말일까? 평균 가격, 평균 가격. 그래서 물가 지수면 물가가 올랐다. 우리가 물가라는 것은 평균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좀 추상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를 말할 때 딱 부러지는 뭔가 지표가 좀 필요해요. 뭔가 수치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물가지수, 프라이스 인덱스가 물가지수예요. 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표가 물가지수입니다. 물가지수를 보면은 물가가 올랐구나 내렸구나라고 우리가 딱 알 수 있다는 얘기다, 그지? 그래서 물가지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를 판단하려면은 뭔가 기준점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 하는데 여기서 딱 출해가지고 100m, 그죠? 100m 이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물가지수,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필요한데 그게 기준연도입니다. 기준연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2011년도가 근데 기준입니다. 2011년도 기준인데 2015년도 물가 지수를 측정했더니 이게 11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다. 2015년도를 기준을 딱 잡아가지고 2011년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2015년도의 물가 지수를 측정했더니 115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2019년도의 물가 지수를 측정했더니 근데 98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이거 뭔 소리일까 이게? 2020년도의 물가지를 측정했더니 근데 125가 나왔어.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것만 알면 된다 그죠? 자, 요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2011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2015년도의 물가지수를 측정했더니 115가 나왔다 말은 물가지수라는 게 물가의 움직임이죠. 물가가 올랐다는 의미야, 이거는. 물가가 올랐다는 의미야. 요거는 물가가 내렸다는 이야기야. 몇 프로 올랐다? 얼마나 올랐다? 15% 올랐다냐 이거. 얘는 마이너스 2% 떨어졌다냐 이거. 얘는 25% 올랐다냐 이거. 자, 문제는 그러면 2019년도는 물가가 내렸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무엇에 비해서 내렸냐? 2019년도가 2018년도에 비해서 물가가 내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죠? 기준이 몇 년도라고? 예에 비해서 이렇게, 예에 비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기준연도는 물가지수가 얼마입니까? 얘는 15%고 얘는 마이너스 2%가 그러면 25%래. 그럼 기준연도 물가는 몇 프로라고? 100. 오케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320, 보시 물가지수입니다. 의미 1번에 볼까? 기준연도의 물가를 100으로 보고 비교연도의 물가 변동 정도를 표시한 것이더라. 그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물가지수는 세 번째 줄이죠. 전년도가 아니라 기준연도와 비교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밑에 파란 글씨 보시면 2010년을 기준해서 물가지를 측정했더니 2014년도에 15였다. 그러면 4년 동안 15% 올랐다는 얘기지 전년 대비라는 말이죠. 또 니은의 기준도의 물가지수는 항상 100이다. 까지 기억하시고요. 밑에 물가지수 종류가 몇 가지 나오는데 다 무시하시고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된다? GDP 디플레이트만 알면 된다. 아까 우리 앞 시간에 외워라 그랬다, 그죠? 자, 외워볼까? GDP 디플레이트 뭐였습니까? 실질 GDP 분의 명목 물 곱하기 100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잘 아셔야 돼. 이게 물가지수입니다. 이게 자체가 이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물가지수가 GDP 디플레이트예요. 이게 뭐라고? 물가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죠? 이 자체가 물가의 움직임입니다. 왜 물가의 움직임인가? 이거 이해의 측면에서 한번 보세요. 이해의 측면에서 Q 곱하기 P, 그죠? Q 곱하기 P. 이건데 2019년도의 GDP 디플레이트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명목 GDP, 2019년도 실질 그지? 그러면 요 명목 GDP 그러면 19년도 생산량, 19년도 물가, 19년도 생산량인데 요 P는 몇 년도일까요? 이거는 19년도 아니지. 왜요? 실질 GDP니까. 근데 기준을 10년도로 볼까? 그럼 몇 년도? 10년도, 그죠?
곱하기 100이야. 요게 뭐라고? 요게 실질 GDP, 명목 GDP죠. 자, 그럼 잘 보시면은 이게 어차피 2010년도니까 생산량은 분모나 분자나 다 19년도 그죠? 이거 수제 같겠지, 그지? 같아. 그런데 뭐가 지금 달라 봐봐. 분모는 기준연도의 물가 수준, 물가. 분자는 뭐라고? 19년도. 그래서 만약에 10년 대비 19년도에 뭔가 물가가 움직였으면 여기 수치가 반영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실질 GDP, 명목 GDP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하러 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만약에 계산하러 가면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계산하기 쉽네.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 안 될까? 물론 이게 항목이 한 개밖에 없으면은 품목이 한 개밖에 없으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내가 지금 이건 품목 Q에 해당되는 품목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막 그냥 빼주면 나누면 안 돼. 다 계산해서 대조가 나눠줘야 된다, 그지? 다만 이제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이해의 차원에서 내가 설명드린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요 단순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약간의 응용입니다. 자 볼까?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명목 GDP는 GDP 디플레이터 곱하기 뭐예요? 이 같은 거지, 그지? 얘를 지금 이렇게 변형시킨 거야, 그죠? 왜요? 이렇게 비슷한 거. 얘가 요거, 얘랑 이렇게 비슷하, 그지? 그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실질 GDP는 뭐예요? 명목 GDP를 뭐로 나눠준다고? GDP 디플레이터 나눠주면 되지, 그지? 요렇게 꼭 앉아. 정리하시고, 이해하시고, 암기까지. 이제 그래서 이게 문제를 낼 때 노는 거를 막 내려 합니다. 내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차려야 돼. 이거를 충분히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딱 우리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 있죠, 그지? 그럼 이제 퀴즈. 그러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2018년도 때 우리나라의 물가 지수가 150이야. 150이랄까? 150이야. 그런데 2018년도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얼마냐? 300이야. 이때 2018년도의 실질 GDP는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세요, 빨리. 2018년도 물가 지수는 150이야. 명목 GDP 300이야. 이때 실질 GDP 얼마? 얼마? 계산하는 사람 손 들고. 자, 우리 발표 시간 한번 해볼까? 손 들어서 발표. 뭐를 나눠주면 돼요? 명목 GDP를 물가지로 나눠야지. 그 얼마? 200만 원이야, 그지? 200이지, 그지? 200이야. 왜요? 300분의 얘를 나눠줘, 그지? 200이다, 그지?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낸다는 얘기죠. 여기 이거잖아요. 아니, 선생님, 그 GDP 디플레이터 말 없잖아요. GDP 디플레이터가 뭐라고? 물가 지수라니까?
GDP 디플레이트가 물가 지수야. 물가 지수 중에서 가장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물가 지수가 뭐라고? GDP 디플레이트로 하는 물가 지수예요. 자, 됐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 그 GDP 디플레이트 동그라미 2번에 GDP 디플레이트 보세요. 자, 시간에 있네. 2014년도에 GDP 디플레이트 어떻게 책정하느냐? 분모에 뭐라고? 자, 일단 분모 분자 보시면 2014년도 GDP니까 수량은 다 몇 년도 거야? 14년도 분모나 분자 똑같아. 다만 거기에 물가수를 봤더니 분모는 뭡니까? 기준연도고 분자가 비교연도라 그지? 항상 엄마가 출발점입니다. 엄마에서 이 자식들이 벗어나가는 거지. 엄마가 부모가 출발점이고 자식은 뭐라고? 분자는 비교연도라 그죠? 14년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래서 봤더니 뭡니까? 분모가 이게 14년도 수량에다가 10년도 물가를 이게 실질 GDP구나. 그죠? 분모는 봤더니 뭡니까? 분자는 봤더니 14년도 물가에다가 14년도 이게 명목 GDP구나. 그렇게 우리가 되더란 이야기야. 자, 됐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물가지수, 동그라미 물가지수 용도 보세요. 용도 보시면은 기억에 화폐의 구매력 측정 수단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물가가 오르면은 화폐의 구매력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물가가 올라.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뭐야? 물건 가격이 비싸진다는 이야기지. 그럼 화폐의 구매력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리언의 경기 동향 판단 지표입니다. 이게 뭔가 여러분, 그러니까 물가가 경제가 좋을 때 오를까, 나쁠 때 오를까? 물가가 오른단 말이 뭐야? 아까 물가가 오르는 원인이 뭐였었어? 아까 전에 총수요가 증가할 때야, 감소할 때야? 증가할 때지, 그지? 그럼 총수요가 증가한단 말은 요 총수요 자체가 이게 증가한다는 거지. 그럼 총수요는 아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죠? 얘들이 막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경제가 굉장히 좋을, 달리 말하면 서로 막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서로 물건을 안 사려고 할 때 가격이 오르지는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가가 뛰는 경우는 언제라고? 호경기 때, 호경기 때.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면 이렇게 본다, 그죠? 물가가 뛰는 게 수요가 호경기가 원인이고, 그죠? 호경기가 원인이라면 얘가 물가가 오르는 결과죠, 그죠? 이게 원인이야, 이게 결과야. 인과관계를 따지면 호경기가 원인이고 물가 오는 건 결과라는 거지. 그럼 거꾸로 읽어보나 그지? 그러면 우리가 물가가 오르는 걸 보고 지금 호경기구나 이렇게 추측한다는 거지. 이게 2번 니은입니다. 다음에 D가 이게 명목 GDP를 실질 GDP로 환산하는 지표다. 이게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바꾼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그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 이거 보시면은 300을 150으로 나눠주니까 200 나왔지, 그지? 여기에 명목 GDP지, 여기에 물가 지수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뭐 한다고? 환산한다. 이 환산한다 말을 영어로 말하면 디플레이트예요. 디플레이트라는 말이 영어로 환산한다 이 말입니다. GDP를 환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GDP가 환산한다 그런 말 몰라도 관계없어. 그냥 그게 뭐라고? 물가 지수야. 뭐를 바꾼다고?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바꾸자는 그런 어떤 장치가 GDP 디플레이트야. 됐습니다. 다 했고요. 자, 그래서 물가 상승률 보세요. 물가 상승률 안에 관료 속에 인플레이션 같은 말이야. 식 보시면은 2014년도의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한다고? 분모에 뭐라고? 13년도. 분자는 14에서 14. 그게 뭐 경제 성장률이든 물가 상승률이든 다 이 폼이 똑같단 말, 그지? 자, 넘깁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인플레이션부터는 이제 이야기 기니까 어차피 여기서 끊읍시다. 끊고요. 오늘은 근데 다음 주도 똑같이 특강이 있나? 언제까지? 응?
죽을 때까지.